그럼 경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익부 빈익빈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보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 활성화는 경제가 활성화해야 성장해야 그래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혜택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마 가장 본질적인 토론 주제가 될 겁니다. 대선 때. 경제를 전공했다고 해서 경제 살릴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논쟁하는 거 두고 보십시오. 지도자는 경제 원론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충분히 대중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5가지를 하겠다. 그 5가지는 2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소비 진작이고 하나는 기업 활성화입니다. 소비가 진작이 돼야 경제가 살아나고요.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됩니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걸 문재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돈 낼 때마다 힘겨워하는 4대 보험 동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5년 동안 동결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난립니다. 엄청나게 냅니다. 이거 갈수록 늘어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동결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늘려드리겠습니다. 2번째, 서민 감세하겠습니다. 야, 서민 감세? 서민한테 감세할 게 뭐 있냐?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요번에 높였습니다. 기준액을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더 올려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째, 부동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왕등이 얼마나 서민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지는 경제학자들은 다 압니다. 부동산 가격 잡을 사람 주자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 특히 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면 절대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합니다. 당분간은 소강 상태로 가겠죠. 약 보합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오릅니다. 저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는 게 경제 활성화에 정말 중요한 바탕입니다. 4번째, 사교육비 절감해드리면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납니다. 교육개혁 반드시 해야 될 타임인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욕먹는 건 절대 손 안 대는 정권이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 안 하고 못 빼깁니다. 과거에는 성실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근면 성실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 해결형 창의적 인간이라고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교육개혁 안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천병을 교육개혁을 안 하고 만들어내겠다? 엉터리, 상엉터리 정권입니다. 5년 동안 교육개혁 얘기 기억도 안 꺼냅니다. 기껏 해봐야 무슨 뭐 수시를 어떻게 하고 뭐 정시를 어떻게 하고. 한심한 교육부 장관의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정말 한심한 대통령. 교육개혁 해야 됩니다. 하는데 하는 김에 사교육 철폐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 이 시대가 왔습니다. 교육 방법론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달라집니다. 한 미래학자가 대한민국에 2007년도인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학생들이 참 공부 열심히 한다. 하루에 10시간씩. 근데 그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도 미래 사회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잊지도 않을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참 열심히 공부들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을 것이다. 손 대는 김에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사교육 필요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만 해도 가처분 소득은 늘어난다. 경제는 살아난다. 기업 활성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도 좋고 규제 프리존도 좋은데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할 때 각 부처에 엘리트 공무원 1명씩 파견해서 니네 부처에 10개씩 적어내라 그러면 됩니다. 규제개혁의 최고의 장애물은 공무원입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각 부처에, 각 부서에 가장 잘 나간다고 촉망받는다는 공무원들 2~3명씩 줄여가지고 TF 만들고 거기서 4년 계획 짰습니다. 4년 동안 다 해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면 승진시키고 못하면 인사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눈부신 서울의 변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규제개혁 그렇게 하면
역대 정권이 다 실패했던 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법인세 인하하고 일할 의욕이 나는 그런 나라 우리 다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죠. 이 자리에서 다 하는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동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동개혁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부산물입니다. 근로 형태가 달라지고 근로 시간이 달라지고 근로의 개념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노동법을 그대로 둡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무책임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좌파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지금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 것. 이거 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이면 소비 진작하고 기업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바꿀 거 많습니다. 기업인들 힘나게 하는 방법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살려서 부익부 빈익빈 경제 활성화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되면 그 혜택이 어려운 분들한테 더 갑니다.